이럴 수가. 자, 오늘 13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에 또 14강 진행될 텐데요. 천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5개의 에너지인 목화토금수를 다시 또 2개씩 나누었더니 천간에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또 10개의 에너지로 나누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진 10개의 천간 글자가 천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운동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주에서 천간은 기적인 측면이라고 하고 표면적 측면이며 드러난 측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해보다 보면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의심병 환자나 공부할 때 무지하게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건데? 왜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등등으로. 가령 이런 거죠. 천간은 기적인 공간이다. 생각, 사상, 관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에너지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관념, 표방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작게 쓰면 그 사람의 성격이고 크게 쓰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성격이란 말이죠. 즉 작게 쓰면 나의 성격에 대한 얘기고 크게 쓰면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사회의 흐름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죠. 신기하죠? 그럼 이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게 난가요? 그러네요. 이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게 나고 나를 확장시켜 놓은 게 내가 사는 세상이네요. 그러면 작은 나가 큰 나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상에 강도, 쓰레기, 도둑놈, 사기꾼, 미친년이 너무 많어. 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도, 쓰레기, 사기꾼, 미친년놈들을 전부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교도소에 집어넣어 평생을 돌아다니면 청소가 될까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거 생산해내는 발전기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잡아도 정신병원에 넣어도 고소, 고발을 해도 끊이지 않고 그 세상은 계속 생산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디서 발전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많은 마음 공부와 마음 수련의 근원이 세상을 고치러 다니지 말고 네 마음을 고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고쳐진다. 그래서 이 마음과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메비우스 띠와 같아서 메비우스 띠라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메비우스 띠 이렇게 꽈놓은 띠죠. 메비우스 띠는 속이 좀 있으면 겉이 되고 겉면을 따라가면 속면이 되고 속면이 좀 있으면 겉면이 돼요. 내 마음의 내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외면 세상이 되고 외면 세상이 좀 있으면 내면 세상이 되고 하더란 말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 그 에스컬레이터의 고무끈을 갖다가 걸레로 탁 잡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청소가 돼서 들어가. 그게 뭐야? 내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외면 세계의 정보를 한번 청소해주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걔는 속에서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그 깨끗해진 마음이 세상으로 투출되겠죠. 이런 마음과 같다는 거죠. 사주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사주의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원리를 닮아 있는 게 바로 이 사주인데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 질문으로 가서 천간은 기, 생각, 관념, 우리의 사상, 표방하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드러난 면일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드러난 표면적 면일까요? 가령 사주의 천간에 뭔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심리는 드러내고 과시하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다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회다. 뭐 재밌죠? 내가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회네요. 천간에 표방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까짓거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저 녀석도 죽여버릴 거야. 저 녀석도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의 머릿속 사상은 죽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보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세상을
그런 생각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A라는 사람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라는 사람이 동시에 서울에서 또는 동시에 부산에서 동시에 뭐 불광동에서 뭐 동시에 역삼동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라는 사회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비밀과 신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람은 정보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는 사람은 여기 100명이 지나가면은 사랑할 것 같은 사람들만 눈에 띄고 죽일 거야 같은 사람은 다 반투명 내지는 투명 처리돼 버리고 설사 죽일 거야 라는 사람도 내 눈에는 사랑할 거야 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머릿속에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라고 돼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투명 내지는 반투명 처리되고 웬만해서는 다 죽일 거야 라고 느껴집니다. 나한테 뭔가 애매몽롱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애매몽롱한 행동을 했어. 머릿속에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저 녀석이 날 죽이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이놈의 인기 또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쟤도 나를 사랑하겠대.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국 세상은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다. 문제는 이 마음 먹은 것과 세상 차이에 갭이 있다 보니까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나 오늘 나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출근을 했는데 역시나 그 쓰레기들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뭐 이런 이게 인터벌을 못 견딘 거죠. 좀 더 진득하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세상이 바뀌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천간 에너지의 기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천간 에너지의 기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은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탄 개미와 같아서 우리의 의식은 코끼리 등에 올라탄 개미고 우리의 무의식은 코끼리인데 개미 입장에서는 개미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코끼리의 등이야.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우 등 간지러 해가지고 여기다 물 확 뿌려버리면 개미 세상에서 대홍수가 나는 거고 아우 그게 가렵지 하면서 뭐 이렇게 쓱쓱쓱 긁으면은 개미 세상에선 대난리가 나는 뭐 그런 코끼리가 거기다 막 맛있는 과즙을 묻혀버리면 개미 세상에서는 대박이 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개미의 생각과 코끼리의 생각이 통해 있어. 그래서 개미가 행복해 한 1000번 얘기하면은 코끼리가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아싸 그러면 과일즙을 한번 뿌려볼까 뭐 이렇게 하고 개미가 머릿속에서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코끼리가 아, 왜 이렇게 살인 충동이 느껴지지? 한번 이렇게 한번 굴러볼까? 그러면 이제 개미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대사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의 사주의 원리는 작게 압축하면, 프랙탈로 작게 압축하면 나의 마음이고 크게 확대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마음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생각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까지 현재 천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천간은 드러난 에너지, 표방하는 에너지, 기, 사상.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를 들어갈 텐데 지지에서는 그런 지지의 실체적 좀 더 강렬한 에너지죠. 지지는 그래서. 기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라면 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라면 지지는 실제로 그래요 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끝은 어떻게 됐는데 끝은 지지에 이걸로 끝났어요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천간작용은 빨리 일어나고 지지작용은 다소 늦게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천간이 서두, 지지가 결말 이런 역할을 많이 맡는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10가지 에너지로 분류를 했고요. 자, 오늘은 천간 에너지의 활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오늘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저하고 같이 주로 할 내용들이 이거 풀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게 천간만제가 지금 적어놨죠. 이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에너지는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의 제목은 천간의 운동성 합생극입니다. 자, 천간은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합, 생, 극.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생극,
또는 상생상극, 생극재화 뭐 다 같은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생극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합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합생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생극을 좀 다른 입장,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설이라는 개념도 있다. 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인데 생을 강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설에 대한 개념도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합생극을 본격적으로 좀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사주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주가 합생극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사주는 합 이렇게만 이루어져. 어떤 사주는 생생생생, 극 이렇게 일어나겠지만 웬만해서는 생도 있고 극도 있고. 다만 이제 구분을 할 때 합은 가깝고 생은 멀고 뭐 극은 가깝고 뭐 생은 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럼 뭐 극은 가깝고 생은 멀다라고 표현하면은 일단 들이받아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타협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생은 가깝고 극은 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먼저 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겠죠. 너 나한테 밥 얻어먹은 게 벌써 일주일 아니냐.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생생생생만 하고 극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고양이들한테, 동네 고양이한테 늘 가서 밥을 주고 있어.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저 고양이한테 밥 줘가지고 밤에 몰래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봤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이 없고 소유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저는 그냥 고양이들이 불쌍해서 줄 뿐이고 뭐 이렇게 할 뿐이죠. 어떤 사람은 극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 사람의 논리는 생이 어딨어. 일단 기선제압하고 가서 딱 엎어놔서 내 말을 딱 듣게 해놔야 돼. 자꾸 먹을 거 줘대면은 자꾸 또 달라 그래. 또 이런 논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 생도 유정한 생이 있고 무정한 생이 있으며 극도 유정한 극이 있고 무정한 극이 있다. 유정하다라는 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난다라는 거고 무정하다라면 의무적으로 자네는 왜 고양이한테 밥을 주나? 제가 여기 이 지역 경비원인데요. 이거 안 주면 저 잘려요. 이거 줘야 돼요. 뭐 약간 의무적으로 주는 듯한 느낌 같은 거고 자네는 왜 고양이한테 밥을 주나? 너 어디서 돈 받나? 아니요. 제 돈 털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전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들한테 밥을 줍니다. 이런 경우는 유정하게 음양의 균형이 맞게 해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하고 합하고 극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아주 고마운 거는 천간은 합생극밖에 없어요. 지지에서는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모두 뒤집어 엎어주마 막 이렇게 이제 성충회합이라는 애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천간은 형충회합이 없고 합생극이라고 하는 작용만 있습니다. 다만 천간합은요. 이제 천간합을 줄여서 간합, 천간합의 앞자를 빼서 간합, 수호신의 앞자를 빼서 호신 이런 것처럼 이 천간합의 앞자를 줄여서 그냥 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합. 근데 이 간합도 일종의 극의 일종입니다. 극의 일종이에요. 극이 유정한 극이 있고 무정한 극이 있는데 유정한 극이 합이에요. 천간은. 제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제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게 아무개 부장님이 저희 상사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직원들은 아무개 부장님이 저희 부서장으로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해요. 네. 저희 감독 코치님으로 아무개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유정한 거죠. 그래서 그 감독 코치도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고 싶었다. 이 감독 코치가 감독님 다시 뵈서 반가워요. 유정한 관계죠. 근데 얼마 전에 자살한 선수의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을 짓밟아 주마. 제발 그만 때려주세요. 뭐 이런 선수와 관계에는 이건 유정한 관계가 아니라 무정한 관계가 좀 심하게 무정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사주에 합이 많으면 어디 가서 좀 환영받을 일이 좀 있겠죠. 나도 너가 좋고 너도 내가 좋구나. 합이 없으면은 그런 요소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합은 좋고 그건 나쁜가요?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일 도시락 폭탄을 던져야 돼. 근데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로 6개월 동안 연습한 애국 동지가
그만 동네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도시락 폭탄 던지기 전날 제가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만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저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뭐야? 애국 독립지사가 도시락 폭탄 던지기 전날 어떤 여자랑 눈에 맞아가지고 나 그냥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게 해주세요. 나 뭐 독립이고 필요 없. 나 그건 나중에 생각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저같이 사주에 죄합으로 돼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산에 가서 돌을 닦을 연다 했더니 사회에서 제발 내려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이거사 어디 부모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어. 아이고 저도 어머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되니까 속세를 못 벗어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속세를 못 벗어나죠. 뭐 그렇죠. 뭐 이런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합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 반, 너 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극으로 사는 사람은 네 거 아니면 내 거, 내가 이기면 너가 죽고 너가 이기면 내가 죽고 뭐 이런. 그럼 이렇게 보면 합으로 사는 사람은 뭘 얻어내면 반띵 정도로 얻어내는 거고 극으로 얻어내는 사람은 다 이긴 놈이 다 가지기.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럼 보상은 합이 클까 극이 클까? 합보단 극이 크겠죠. 마치 합으로 세계 정복을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무역하자. 내가 쌀 줄게. 너희들은 면을 다오.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극으로 세계 정복하는 몽골족은 야 성문 안 열어? 니들 다 죽는다. 성문 열어. 성문 열었어? 야 니들이 가진 거 다 내놔. 다 내 거야. 목숨은 살려줄게.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극으로 세계 정복 무정한 거겠죠. 네. 유정한 극을 쓰는 정복자는 유방 같은 장군이고 좀 무정하게 막 전쟁을 했던 사람은 항우 같은 사람. 항우는 문 안 열어? 확 때려 부수고 가지고 야 말한 남자들 다 죽여. 야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 뭐 이런 거. 항우는 야 문 열어. 나 니들 안 죽일게. 걱정하지 마. 범죄 이런 거 없을 거야.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그냥 항복만 해. 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성의 주민들이 와 유방장군 만세 뭐 이런 일들도 오더라.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오행표를 보고 좀 보죠.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표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표. 이 오행의 상생상극표를 천간과 지지에서 모두 함께 쓰고는 있는데 사실 천간의 상생상극과 지지의 상생상극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오행의 상생상극이 좀 정직하게 벌어지는데 지지에서는 이게 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지에서는 토라는 에너지가 별도 분과로 독립되지 않고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의 토, 겨울의 토로 개별 분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같은 봄 내에서도 목극토가 벌어지고 뭐 같은 가을 내에서도 토생금이 벌어지고 뭐 이런 형태로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지 공부를 할 때 다만 천간에서는 이 오행의 상생상극이 비교적 정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행표는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하면서 아주 많이 보셨을 요 표를 많이 봤겠죠.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한 칸 관계는 생관계, 한 칸 관계는 생관계, 두 칸 관계는 극관계, 극관계. 그러면 모든 오행은 한 칸 관계 내지는 두 칸 관계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가면 한 칸, 이렇게 가면 두 칸이죠. 이렇게 가면 세 칸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죠. 이렇게 가면 두 칸이니까. 또 이렇게 가면 두 칸이니까. 뭐하러 멀리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두 칸인데. 그러니까 모든 오행표는 한 칸 아니면 두 칸이야. 한 칸이면 생, 두 칸이면 극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목 입장에서는 화를 생하고 화의 활동인 토를 취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집 노비한테 밥을 먹여주고 노비가 열심히 일하면 노비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은 내 거, 내 재산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노비한테 밥을 안 주고 노비가 이뤄낸 결실물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도둑놈이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사주 많아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생만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극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산품을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중세시대 귀족, 생산 이런 거 참여 안 하잖아요. 하지만 노비들의 생산품을 모두 자기의 재산으로 취해서 열심히 옷을 만들어라. 내가 열심히 입어주마.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버리겠다. 또 만들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목 입장에서 한 칸은 생, 두 칸을 가면은 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칸까지 욕심을 냈더니 으악 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3칸까지 욕심을 냈더니 그랬더니 금이 이게 내가 너를 혼내주마, 내가 너를 극해주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서로 쫓기는 관계인데 되게 재밌는 관계가 돼요. 내가 생하는 관계가 화다. 그럼 이 화를 목의 종업원, 뭐 목의 제자, 뭐 목의 자식,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얻어진 결실물은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품이 되는데 욕심을 더 냈다 한 오히려 내가 화를 입는다 뭐 정도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행의 상생상극표는 이렇게 한 칸은 생, 두 칸은 극. 그래서 생하고 극하고 이런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모양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 모양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모양이. 원래는 이 모양이 오리지널이다. 근데 다만 이 모양은 상생, 상극을 나타내기에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 토를 갖다가 여기로 삐죽 빼가지고 요 그림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오행이라는 사에는 정확히는 요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토. 그리고 요렇게 봐야 돼요. 토. 그러면 여기는 수, 금, 목. 이렇게 봐야 된다.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하강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상승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 동네는 바닥에 깔린 에너지고 요 위에 있는 에너지는 공중에 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할 때 요 수를 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수 에너지는 중에서도 하강하면서도 위치도 아래 완전 바닥에 깔린 거, 응축된 거, 다 모은 거 이라고 그러고 요 목 에너지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운동성은 양이지만 현재 위치는 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 중에서 음이다. 양 중에서 음이다. 양음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운동성도 양이고 위치도 양이고 그러니까 요 화 에너지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금 에너지는 운동성은 이제 꺾였어. 하락. 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위치는 양의 위치에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개념만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표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 또는 극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품위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생, 상극이라고 하는 서로 상자를 앞에 붙입니다. 서로 상자를 붙인다는 말은 내가 생해 주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극해 줄 때 상극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너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다루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죠. 중세시대 여성인권과 관련된 책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세시대,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거의 중세시대의 여성인권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매맞든가 그럼 혼자 살면 모든 남자들한테 다구리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럼 결혼을 했는데 해필은 결혼한 남자가 폭력,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지금 이슬람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길에 돌아다니는 개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전부 잡아다 보호소에서 2주간 보호한 후에 주인 안 나타나면 죽이겠다. 뭐 이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는 아직도 여자는 남자를 동행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올 수 없다. 운전면허 금지. 뭐 이런 무식한, 이게 이제 18세기, 17세기, 16세기 옛날에는 지금 시대는 얼마나 의식성장을 이룬 거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앞으로 이 의식성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예전에는 주인 없는 물건은 아무나 다 가져도 되고, 뭐 그런 거랑. 그러면 여자를 물건으로 거의 봤으니까 주인 없는 여자는 아무나 보쌈에 가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쌈 문화가 있었어요. 과부래매. 뭐 보쌈하는 놈이 임자. 막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막 때려서 남편이 저를 때려요. 남편한테 좀 잘하지. 뭐 이러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참 어이없는 시대인데. 이제 뭔 얘기하다가 제가 중세시대 여성인권 얘기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표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원래 모양은 요게 더 가깝다라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음양은 상대적입니다. 음양은 상대적이에요. 나는 목일주니까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나라인데 목일주면 난 나댄 사람이고 수나라의 목일주면은 조용한 사회를 깨우는 사람인 거야. 다 상대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토일주, 토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내가 목일주면은 안정을 찾고 있는데 내가 자꾸 들쑤시고 있는 사람 같은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죠. 상대적이다. 근데 많은 명리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실 때 이 명리책을 쓰신 분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비단 명리책의 얘기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이제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명리 강의를 하시는데 유튜브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의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적 감정이 사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체로 강의를 두세 개만 들어보면 이분 참 힘들게 사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강의를 한 두세 개만 들어보면 이분은 그래도 참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사셨구나. 어떤 분은 좀 삐뚤어진 감이 있어 보이네. 뭐 이렇게 죄다 이 녀석은 쓰레기야. 이 녀석은 사이코패스야. 이 녀석은 이런 사람이야. 절대 만나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막 소름이 끼쳐. 갑자기 내 주파수가 갑자기 쫙 내려가는 막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다만 재밌는 거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런 분을 위한 강의가 있고 이런 분을 위한 강의가 있고 이런 분을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선생님 중에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가장 훌륭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